자, 이번 시간은 앞전에 이어서 구조 및 원리 전기 분야 과목 4교시 과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교시는 실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의 4교시 과목을 마스터하면은 실기 때 50% 정도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도중에 실기에 이 파트는 잘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체크해 두시고 실기 대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실기 시험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4교시 과목은 직결돼 있다, 실기와. 그래서 제가 수업 도중에 실기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부분을 체크해 드리면 실기 대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앞전에 이제 소방시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경보 설비의 종류가 이제 9가지가 있다는 것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해서 경보를 발하는 설비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다. 그죠? 소리로 알려주는 설비다. 그래서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전기 분야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 분야의 꽃은 스프링클러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전기는 이제 자탑니다. 특히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필기든 실기든 시험 물론 범위도 좀 넓지만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기 때 많이 나올 때는 6문제까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암기 쪽에서 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보시면 앞전에 제가 이제 개통도를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 수신기가 있고, 그죠? 화재 수신기, 사람으로 따지면 뇌입니다, 뇌. 네, 여기서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수신기가 정지돼 버리면 모든 시스템이 꺼진다. 그죠? 사람으로 따지면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선을 통해서 이렇게 경종, 표시등, 발신기가 있고, 감지기도 우리가 뭐 차동식 뒤에 배울 거지만 정원식,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게 자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가장 먼저 이제 요 감지기에 대해서 배울 거고, 감지기 범위가 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신기에 대해서 배울 거고, 수신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발신기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표시등이죠. 표시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위치 표시등이죠. 위치 표시등. 요 발신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음향장치, 우리 지구경종. 그리고 요게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주경종이 있겠죠. 요 주음향장치가 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배울 거고, 또 R형은 여기에 이제 또 중계기가 있어요. 요런 중계기가 있는데, 또 중계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된다. R형은. 자,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될 게 또 뒤에 가면 경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경계구역은 뭐냐면 화재를 유효하게 감시할 수 있는 구역을 경계구역이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신기 하나가 한 경계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거는 세부적인 거는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 발신기 한 개가 우리가 보통 커버하는 면적이 600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600제곱미터 안에 한 경계구역으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구역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전원이 투입되겠죠. 우리가 이제 전원 관련돼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또 상용 전원이 있고, 또 비상 전원이 있고, 예비 전원이 있는데, 그런 전원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배선으로 연결돼 있죠. 그죠? 여기 배선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감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제 감지기를 보시면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가장 먼저 이제 감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감지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열 감지기. 말 그대로 열을 감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그 다음에 불꽃 감지기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 이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불꽃이나 연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와 불꽃 감지기를 비교했을 때 화재 관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게 요겁니다. 화재 관점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화재 관점과 유지 관점을 같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자동 개념과 수동 개념을 같이 보셔야 된다. 자, 여기서 화재 관점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좋은 감지기가 이놈들이죠. 빨리 작동이 되니까, 그죠? 빨리 작동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열 감지기는 조금 있다가 작동이 되겠죠. 이제 불꽃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열이 발생되니까. 그죠? 그래서 화재 관점으로 보면 이놈들이 좋은 감지기고, 유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 연기 감지기의 경우에는 먼지, 습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유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열 감지기가 좋은 감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과 수동은 뭐냐면요. 자동은 감지기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은 감지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동은 말 그대로 자탐에서는 발신기 있죠, 발신기. 그리고 다른 설비에도 가보시면은 수동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스위치. 이게 이제 수동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개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는 자동이 있으면 수동이 항상 따라간다는 거. 요 개념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재 관점과 유지 관점을 같이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동작한다 하더라도 유지가, 즉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면은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같이 보는데 요즘에는 요 관점으로 많이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화재 관점으로. 자, 그러면 이때 열감지기는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열감지기는 차동식, 그 다음에 정온식, 그 다음에 보상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복합형이 있는데, 복합형은 모든 감지기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할게요. 복합형은 모든 감지기에 다 같이 있다. 그래서 일단 복합은 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구분할 때 차동식 감지기는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차동식은 자, 스포트형과 그리고 분포형으로 또 구분을 합니다. 자, 스포트형은 자, 우리가 문구상으로 물어볼 때 이런 거는 실기 때 안 나옵니다. 실기 때 안 나오고 필기 때 이제 나오는데, 이 스포트형은 일국소, 아무 다른 말이 없고 일국소의 여력과 이런 말이 나오면 일국소 이라면 스포트형 감지기예요. 그럼 스포트형 감지기는 뭐냐?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포트형 감지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면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실기 때 도면상에 보면요. 자,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통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표시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스포트형이 뭐냐면 점입니다. 점. 도면으로 보면 이렇게 점 형태로 작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스포트형이라 합니다. 이런 거를. 일국소. 그러니까 이놈은 요 정도 바닥 면적까지만 커버하는 거예요. 이 넓은 장소에 하나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놈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일국소란 말이 들어가면은 일단 요 말만 들어가면 일단 스포트형이다. 스포트형이고, 그리고 다른 놈들은 정온식도 스포트형이 있습니다. 근데 정온식 스포트형은 또 일국소란 말이 들어가지만 뒤에 다른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말이 없고 일국소란 말이 들어가면 차동식 스포트형이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분포형은 넓은 범위입니다. 넓은 범위. 우리가 뒤에 보면요,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이 분포형이 또 이렇게 구분돼요.
공기관식, 그리고 열전대식, 그리고 열반도체식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공기관식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넓게 깔아요, 공기관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검출부를 설치해 가지고, 자, 쉽게 얘기해서 이게 공기관입니다. 이게 공기관이거든요. 이거를 넓게 이렇게 깝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아요. 이렇게 쭉 넓게 분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분포형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라는 말이 나오면은 분포형 감지기다. 이렇게 일단 구분하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기관식은 여기에 이제 공기관을 이렇게 깝니다. 그러면 공기관 내부에 이제 우리 구멍이 있겠죠. 그러면 이 내부가 팽창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검출부에서 검출을 하는 거예요. 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 공기관식 감지기 편에 가서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개념만 딱 잡으세요. 넓게 분포시킨다. 그 다음에 열전대식과 열반도체식도 마찬가지로 열전대라는 물질을 요렇게 분포시켜 놓는 거예요. 열반도체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넓은 범위라는 말이 나오면 분포형이다.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국소란 말만 있으면 차동식 스포트형, 넓은 범위라는 말이 나오면은 차동식 분포형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원식은 스포트형과 감지선형이 있어요. 즉,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일국소란 말이 들어오고, 그럼 스포트형이죠. 이게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라면 스포트형이고, 이거는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감지선형이다. 즉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감지선형 감지기를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감지선형이에요. 감지선형. 외관이 지금 케이블처럼 전선처럼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해가지고 이거를 케이블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분포형 개념인데 외관이 전선으로 안 되어 있으면 스포트형,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으면 감지선형,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원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온자가 들어가 있잖아, 온자. 그죠? 그래서 이 정원식 감지기는 요 스포트형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나 보일러실 같은데 좀 주위 온도가 높은 데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보다 정원식 감지기는 온도가 조금 높은 장소에 설치한다. 우리가 주방이나 보일러실은 일반 거실보다 뭡니까? 온도가 좀 높죠. 이런데 왜냐하면 온도 낮은 감지기를 설치해버리면 오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세팅을 높은 감지기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식 감지기는 뭐냐면요, 차동식 기능과 정원식 기능이 같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지기 안에 차동식 기능과 정원식 기능이 있어요. 요게 이제 보상식이고, 보상식. 그리고 열복합형도 차동식과 정원식 기능이 같이 있는데 이 보상식은 차동식 기능이나 정원식 기능 중에 어느 한 기능이 먼저 작동하면 동작하는 거예요. 감지기가 빠르죠. 그 다음에 이놈은 차동식과 정원식 있죠. 이놈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해야지 뭡니까? 동작하는 감지기가 복합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열 감지기만 봤을 때 일단 보상식이 가장 작동이 빠릅니다. 보상식이. 왜냐하면 둘 중에 어느 한 기능이 먼저 동작하면 작동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이 차동식이고 그 다음이 정원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복합형 감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복합형은 두 개가 동시에 작동을 해야 되니까 화재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대신에 유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은 감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상식은 어느 한 기능이니까, 그죠? 가장 작동이 빠르고, 그 다음이 차동식이고, 정원식은 차동식보다 조금 높은 온도의 장소에 설치한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정원식이고, 마지막이 복합형이 된다. 요렇게 열 감지기는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는 이온화식과 광전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거는 스포트형밖에 없고요.
방전식은 스포트형과 분리형이 있어. 요 분리형에는 우리 스포트형과 분리형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분리형 감지기에는 공기 흡입형, 그리고 방전식 분리형,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감지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 스포트형은 내나 일국소고, 요 분리형은 요렇게 광전식 분리형과 공기 흡입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요게 빛광자입니다. 빛광자. 즉 감지기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스포트형 감지기는 감지기 안에 램프가 들어가 있어. 즉 이게 이제 광전식인데, 요 감지기를 뜯어보면, 연기 감지기를 뜯어보시면 안에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램프가. 그럼 이 램프가 빛을 비추고 있다가 연기가 침투하게 되면은 빛이 산란합니다. 이렇게.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뭐냐면, 송광부와 수광부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송광부, 요게 수광부가 있어. 송이 뭡니까? 송신, 수신 이런 말 있죠. 여기서 빛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광축이라고 하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이제 광축을 통과하겠죠. 그러면 광량이 달라지죠. 빛량이.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분리돼 있다. 이렇게 송광부와 수광부가 분리돼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분리형이라 하고, 그 다음에 공기 흡입형은 요렇게 이제 우리가 뭐 파이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구멍이 나 있거든요. 여기 뭐 제어반, 펌프 이런 게 다 있어. 그럼 연기가 발생하면 평상시에 이놈이 지금 공기를 흡입하고 있어요. 이름 그대로 공기를 흡입하고 있다가, 연기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침투하게 되면은 그거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기 흡입형이란다. 그래서 광전식은 빛을 잡아내는, 그러니까 빛 가지고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온화식은 뭐냐면요. 이온화식은 스포트형밖에 없는데, 이놈은 이온 전류. 즉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방사선이라는 게 있어요. 방사선. 요게 이제 우리가 방사선 동위원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메리슘 241, 아메리슘 95, 라듐 이런 방사선 물질을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연기하고 만나니까 전류가 흐르더란 말이에요. 전류가 흐르는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게 이온 전류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이온화식,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광량 변화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광전식이다. 이렇게 두 개의 문구를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꽃 감지기는 우리가 불꽃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외선식,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적외선식, 그 다음에 복합, 요놈 플러스한 거, 그죠? 자 플러스한 거.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게 불꽃 영상 분석식. 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들은 물상이라고 했는데,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요게 자외선 영역,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 그리고 적외선 영역이 있을 때, 요거는 사람 눈으로 보이는 영역이죠. 가시광선 영역이. 자외선 영역을 잡아내는 게 자외선식,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적외선 영역을 잡아내는 게 적외선식. 그리고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100m 뒤에서
우리가 불꽃 감지기는 이제 이그 공칭 감시거리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길입니다. 굉장히 먼 데 있는 불꽃도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 자외선이 쨍쨍 내리쬐고 있을 때 저 뒤에서 한 100m 뒤에서 불꽃을 켜면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그걸 잡아낸단 말이에요. 불꽃 감지기가. 그리고 불꽃 영상 분석식은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감지기인데 이놈이 불꽃 영상을 자기가 막 분석을 해요. 말 그대로. 불꽃 영상 이미지 있죠. 이거를 분석해서 화재인지 아닌지를 지가 판별을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주는 게 불꽃 영상 분석식이다. 뭐 최신식 감지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지기를 다시 정리하면 자, 크게 감지기는 열, 연기, 불꽃으로 구분을 하고, 그죠? 열 감지기는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뭐 복합식은 전부 다 있더라. 그리고 차동식은 스포트형과 분포형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차동식 스포트형은 일국소란 말만 들어가면 스포트형이다. 그 다음에 넓은 범위 이런 말이 들어가면 분포형인데 이 분포형에는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이 있더라. 그리고 보상 정원식은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으면 감지선형이고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스포트형이다. 그리고 보상식은 차동식과 정원식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둘 중 어느 한 기능이 먼저 작동을 하면 감지기가 동작한다. 그래서 감지기가 가장 빠르다. 작동이 열감지기 중에서. 그 다음에 열복합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지만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해야 되니까 화재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감지기는 아니다. 대신에 유지 관점으로 보면 좋은 감지기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으면 감지선형, 되어 있지 않으면 스포트형. 뭐 이런 거 뭐 시험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실기 때는 안 나옵니다.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연기 감지기. 이거는 이온화식과 광전식이 있다. 이때 이온화식은 스포트형밖에 없는데 이온 전류란 말이 들어가면은 이온화식이고 광량이 변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광전식이다. 이때 광전식은 스포트형과 분리형과 공기 흡입형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구분하시고 불꽃 감지기는 뭐 자외선식, 적외선식, 그다음에 자외선 플러스 적외선 복합식이 있고 불꽃 영상 분석식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다. 요렇게 우리가 감지기를 기본을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가보면은 종별이라는 게 나옵니다. 종별. 이 종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특종도 있고 뭐 3종도 있는 게 있는데 종별이 높을수록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실이 있을 때 1종 감지기는 요만큼 커버합니다. 그럼 감지기 이렇게 하나 달면 돼요. 요 정도. 요 면적마다 하나씩 달면 되는데 2종은 요거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면적이 작단 말이에요. 2종은. 그죠? 그러니까 종별이 높을수록 뭡니까? 감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종별을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종별은 자 일단 첫 번째 차동식 스포트형, 그 다음에 보상식 스포트형, 그 다음에 정온식 스포트형. 이걸 구분하면 요거는 1종하고 2종만 딱 하십시오. 요것도 1종하고 2종. 요거는 특일입니다. 특종이 유일하게 특종이 있는 감지기가 정온식 감지기다. 스포트형 특일리. 요게 이제 감도가 좋단 말이에요. 요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 감지기에서는 연기 감지기에서는 종별이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합니다. 주의점은 요놈 두 개는 수치가 같다. 이놈은 다 다른데 수치가 같다. 수치가 동일하다. 연기 감지기에서 1종, 2종은 친구다 이 말이에요. 친구. 1종, 2종은 친구다. 그래서 요 종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실기 때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필히 1, 2, 1, 2, 특 1, 2, 1, 2, 3 요까지 우리가 종별을 알아두시면 좋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지기 정의를 보시면요. 보겠습니다. 감지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원리 과목이나 법규 과목에서 조심해야 될 점. 제가 법규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 우리 구조는 수치 싸움이다. 수치가 가장 중요하다. 실기 때도 수치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기 때도. 그래서 수치를 바꾸어낸다. 출제자가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 이하 이걸 바꾸냅니다. 주의점. 그러니까 보기에서 일단 모르겠어. 이 문제가.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수치 바꿔낼 확률이 가장 높다. 그걸 찍어야지. 그 다음에 수치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상, 이하 이런 걸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반어적인 표현. 예를 들면 감지기는 자동으로 화제를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적으로 돼 있는 걸 수동적 이렇게 자주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필수다. 이제 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구를 잘 보셔야 된다. 필기에서. 그럼 발신기는 수동 아닙니까? 수동. 근데 시험에 자동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시각경보기도 잘 보세요. 우리가 시각경보기는 우리가 음향장치 있죠. 경종. 자, 이 음향장치는 뭡니까? 소리로 알려주죠. 소리로. 근데 시각경보기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공부 안 했을 때 이 시각경보기는 시각만 들어가면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뭐냐면 시각장애인은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로 우리가 이제 화재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눈 시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는 건데 문제에서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샘플 강의니까 핵심 요약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70점, 80점 이상 맞게끔 제가 수업을 합니다. 풀로 못 하니까. 자, 종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실은요, 우리가 뒤에 가면은, 유도등 쪽에 가면은, 거실 통로 유도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로 유도등이 거실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는데 이때 용어가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거실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실을 거실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가보시면 방이 있고 우리 옛날에 마루라고 했죠, 마루. 그죠? 거기가 거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방도 거실이고, 다 거실이에요. 그게 이제 거주, 작업, 집무, 오락,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장소를 거실이라 한다.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여기 봐보세요. 차동식 스포트형은 일국소란 말이 있죠, 일국소. 일국소가 핵심이 되고, 이 말밖에 없다. 그리고 차동식 범위는 넓은 범위.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으면 감지선형,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스포트형이다. 여기도 지금 일국소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차동식은 일국소 외에 다른 말이 없고 정원식은 일국소 말고도 외관이란 말이 들어간다. 자,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식은 차동식과 정원식 기능이 같이 있지만 어느 한 기능이 먼저 동작을 하면 작동하니까 작동이 가장 빠르다. 그리고 이온화식은 이온 전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연기 감지기는 이온화식과 광전식이 있는데 그러면 열 감지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차동식, 보상식, 정온식은 열 감지기죠. 그 다음에 이온화식과 광전식은 연기 감지기인데 여기 보시면 연기를 열로 바꾸어 낸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온 전류가 답이 아니면 여기에 연기를 열로 바꾸어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온화식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니까 연기에 의하여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전식은 광량이 변한다. 요거 조심하세요. 우리가 이제 기본 틀입니다. 틀. 우리가 지금 나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꽃 감지기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안에 대부분 건전지가 들어있는데 건전지 없는 타입도 있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감지기는 지금 이놈 보시면 이렇게 배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일반적으로 건전지가 들어가 있다. 근데 건전지가 없는 타입도 있어요. 건전지가 없는 타입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건전지란 말이 나오면 단독, 그러니까 단독으로 자기가 화재를 감지하고 안에 음향장치가 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동을 한번 시켜보면은 연기가 침투하면, 열이나 연기가 침투하면 이렇게 이제 음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음향장치가 내장돼 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법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택용 소방시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설치가 간편하니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 수동 소화기를. 이거는 법에도 있는 내용이다. 여기 보면 쭉 하고 감지기가 단독적으로 내장되는 음향장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는 건전지란 말이 있었거든. 근데 건전지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일단 제가 뒤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놈은 봐보세요. 자, 만약에 요 뒤에 이제 뭐 연동식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제 실이 구획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요렇게 이제 한 개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지기는 아무래도 소리가 좀 작겠죠. 그래서 요 실에서 동작을 해서 이렇게 요 실에서 안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음향이. 그래서 연동식이 뭐냐면 요렇게 배선을 연결해 가지고 요 실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 감지기가 작동하면 연동시켜 가지고 다 감지기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연동식이랍니다. 또 배선을 연결한다.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형식별 특성은 요거는 이제 실기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실기에서 나오는 거는 다신호식. 요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돼. 필기에서도. 다신호식. 아날로그식. 그 다음에 축적형. 요게 실기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쓰라고 나와. 이거. 실기 때 일단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가끔씩 나오는 문제고 이때 우리가 또 알아내야 될 게 요거는 필기용이라 이거는. 필기용인데 자, 일단 구분하세요. 이거 쉽게 이야기해서 다신호식은 여기 봐보세요. 한 개의 감지기 내에 여러 신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뭐 2개 이상의 감지를 바란다. 이거 신식 감지기. 신형이다. 좋은 감지기다. 일단 오작동 잘 안 한다. 이렇게 이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형 감지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보면은 구형이라고 느끼지만 그죠? 아닙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시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디지털 시계 말고 아날로그 시계 있죠. 초 있는 거. 그걸 보시면요. 이 아날로그란 말이 사전을 찾아보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뭐 이렇게 나타내는 요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지금 제가 시계를 봤습니다. 근데 초가 지금 30초를 지나고 있어. 근데 이게 조금 지금은 뭐예요? 이 30초가 과거가 돼버리죠. 그리고 지금 50초를 지나. 현재죠. 근데 또 50초가 지금 또 정각을 지나. 과거가 돼버리죠. 즉 뭐냐면 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나타내는 것을 아날로그식이란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아날로그식 감지기도 신형 감지기다. 좋은 감지기다. 오작동 잘하는 감지기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고. 그죠? 축적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가 이제 연기 감지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연기 감지기가 있으면 연기가 제가 담배를 피우고 한 모금이 들어갔을 때 동작을 하는 게 비축적형이라면 요 안에 연기가 5모금 이상 가야지 동작할 수 있는 게 축적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축적형 감지기를 그러니까 농도를 높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화재 관점으로 보면 안 좋죠. 작동이 늦어지니까 대신에 유지 관점으로 보면 좋은 감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기에서는 요게 나오는데 신형 감지기 우리가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감지기에 가고
뒤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실드선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 실드선이 뭐냐면 통신선인데, 제가 앞전에 이야기할 때 R형은 컴퓨터를 이용한다. 즉 통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드선은 R형 같은 경우에도 실드선을 써야 되고요. R형 실드선을 써야 되고, 여기에 있는 다시노식과 아날로그식도 P형에는 연결을 못하고 R형에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날로그 감지기하고 다시노식 감지기, 요 세 놈들은 실드선을 사용해야 된다. 요 일단 우리가 맛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예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좋은 감지기다. 그럼 아날로그 감지기는 자 보시면요, 요게 농도, 온도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나 연기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짧은 시간에 작은 농도가 들어왔어. 작은 농도가 들어오면 이때는 설비 경보를 보내줍니다. 설비 경보. 좀 이거는 뭐 아직 화재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나한테 연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설비 경보만 보내주고, 조금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더 많은 온도가 들어와, 나한테. 그러면 이때는, 이거는 화재일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화재 경보를 보내줍니다. 조금 더 높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 불이네. 시간이 지나니까 더 많이 들어온다. 이건 불이다. 이때는 뭐냐면은, 설비를 연동까지 시켜줍니다. 좋은 감지기죠. 신식 감지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양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른 전류치, 보세요. 시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전류치나 전압치 등을 출력을 보내는 감지기다. 그죠? 각각 시간에 따라서 요거를 우리가 숙지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연동식. 그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아까 제가 이제 선을 이어놨죠. 그리고 무선식.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감지기가 배선을 통하지 않고 무선 감지기가 나올 거예요. 중계기를 이용한. 이건 벌써 얼마 전에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선식 감지기. 그러니까 발신기도 무선식이 이제 나왔고, 다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아마 시스템 자체가 무선으로 다 바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다 거의 다 배선을 이용하지만. 자, 그리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